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때맞춰 오는 비를 단비라 하죠. 생명의 근원인 물은 만물에 무조건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물며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야말로 생명의 물이죠. 저는 조명섭 가수가 묻팬들에게 확실한 단비라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조명섭 가수 주제 팬들의 글쓰기 원고나 댓글을 통해 확인하죠. 조명섭 가수는 팬들에게 정말 다양한 단비입니다. 그래서 퍼뜩 떠오른 것이 단비라는 제목의 노랫말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와 단어를 자판으로 두들겼죠. 가슴을 적시는 노래, 행동과 어록 등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풀어낸 노랫말, 괜찮을 것 같죠? 아직 내보일 것은 아니어서 묵혀두고 오늘은 바로 그 작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제가 3차례에 걸쳐 노랫말 영상을 올렸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 노랫말에 곡을 붙여 유튜브에 올린 싱어송라이터도 있더군요. 이분은 제 영상의 제목과 그 영상에서 사용한 단어들로 노랫말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을 붙여 노래를 불러 업로드하기도 했어요. 노랫말 쓰기 때문인지 아직 무명이지만 나름 활동을 하는 가수도 제 채널을 방문했고요. 이미 밝혔듯이 제 노랫말 쓰기 계획이 일단 노랫말 100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하되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요. 일단 노랫말 쓰기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작사나 노랫말 쓰기라는 말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최근 작사에 관해 집중해서 공부해 본 결론입니다. 더구나 제가 쓰는 노랫말이 조명섭 가수를 위해 쓴다고 말하면 더욱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조명섭 가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갈 일이다 싶었어요. 그냥 팬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명섭 가수를 위한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혹여라도 그 업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실상을 모르는 모내한의 칙이라고 생각하지 싶어요. 이 책, 최근 서울에서 공수해온 책인데요. 이처럼 작사의 세계에 관해 잘 설명한 책이 있기에 제가 분명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공부해보니 노래의 99%는 작곡이 먼저고 작사가 나중이더라고요. 작사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작곡된 멜로디를 놓고 작사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때 잘 아는 기성곡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 곡에 붙여진 노랫말이 떠오를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빈대떡 신사 멜로디를 모델로 노랫말을 쓴다면 이렇게 여기다 곡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자기의 새로운 노랫말보다 자동적으로 양복 입은 신사가 연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팝송을 들으면서 노랫말을 써보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런 기본도 모르고 덤빈 것이었지만 그래도 몇 팬들의 응원처럼 제가 쓴 노랫말이 노래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상은 자유. 그런데 그 상상을 망상이라 하는구나 생각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작사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작사를 하려면 작곡자나 가수와 가까이 어울리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작사가란 문학인이라기보다 음악 제작 종사자라는 말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 밖에도 알게 된 것은 작사에 따른 저작권료가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인에게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고요. 이런 사례도 있더군요. 노래 한 곡이 세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갖가지 이슈가 필요해요. 작사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죠. 가수나 작곡자 또는 그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로 노랫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노래를 띄우기 위한 좋은 에피소드죠. 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명섭 가수를 위해 노랫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제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랫말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안 쓰겠습니다. 제가 시나 노랫말 형식의 글을 쓰되 그냥 팬심이라고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노랫말 형식에 억지로 꿰맞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작사 관련 영상을 두루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작곡 관련 영상이 줄줄이 뜨더라고요. 거기엔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노래의 작곡과 작사도 그렇지만 프로듀싱, 곡의 등록과 유통 등 음악 관련 세계가 얼마나 폭이 넓은 것인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래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이 뭔 줄 아세요? 조명섭 가수입니다. 그의 특별함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특별함이 묻히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조명섭 가수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이 수많은 찐 팬들 어쩔 뻔했어요. 여전히 일상이 무료하고 활기 없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저를 비롯해 조명섭 가수 영상으로 구독자도 늘리고 조회수 키우는 유튜버들 또 어쩔 뻔했냐고요. 그러니까 영상도 진실하고 알차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역시 드러날 것은 드러난다는 진리, 세상에 이런 진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지요. 근데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돌아보게 됐어요. 그 노력과 능력을 반드시 세상에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을 믿고 더욱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오늘 영상의 중심은 제가 조명섭 가수 팬으로서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며 또한 찬시나 축시 형태의 글을 끊임없이 써나가겠지만 노랫말 쓰기로 몰두하거나 강조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짧은 시간 노랫말 쓰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몇 가지 소득이 있었어요. 모르는 세계에 관한 공부도 그렇고 이로써 글쓰기 변화도 생기겠다는 것이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제와 목적이 있는 어떤 것이야말로 효율적이니까요. 여러분도 늘 경험하시겠지만 댓글 쓰기도 목적과 대상이 있을 때 술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명섭 가수의 선한 영향력과 모습 등이 연상되는 제 시를 소개할게요. 2012년 아프리카 4개국을 여행하면서 쓴 것인데 이번에 이 노랫말로 바꿔볼까 하던 내용을 그대로 선보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란 아프리카 언어 하쿠나 마타타 연작 중 일부입니다. 제목은 치유의 폭포 빅토리아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좀 긴 시인데요. 지금 보신 것이 약 반 정도입니다. 이 내용을 노랫말로 바꿨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형식과 단어가 많이 변하겠죠. 끝으로 요즘 연이어 올리는 제 채널 커뮤니티 글 공유와 검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유튜브에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저 또한 보내주신 글을 더 멋지게 드러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은 구역구역 다가오고 갈 길은 먼데 쌀독에 쌀이 바닥입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명섭 가수와 간직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많은 팬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